네, 안녕하세요. 경포석의 김용필입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언론에서 주요 관심을 끈 키워드, 네, 외국인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올 하반기면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을 한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어제죠. 고용노동부가 주관을 해서 대국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가사도우미다 그러면은 물론 전 내국인들도 지금 가사도우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인이 가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수가 2016년도에는 18만 6천 명 정도 됐고요. 2022년도 지난해에는 11만 4천 명, 많이 줄었죠. 2016년도는 18만 6천 명에서 2022년도 11만 4천 명, 네, 많이 줄었습니다. 주로 59%, 한 60% 가까이가 60대 이상이 가사 도우미로,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고, 33.2%가 한 50대가 이렇게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외국 국적인 분들이 이제는 가사 도우미로 할 수 있는 현재 상황, 주로 중국 동포들이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있거나,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사 도우미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의 이제는 뭐 배우자라든가, 그리고 또 결혼 이민자, 이런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가사 근로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가사 근로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 수요로는 부족하다. 일단은 한국인의 가사 근로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에서 이 가사 근로자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비용도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만 뭐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여성의 이 경력 단절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뭐 한때는 이 조정원 의원이, 제가 방송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조정원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그러니까 월 100만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오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겠다 해가지고 한참 또 논란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하는 것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어제 보니까 로얄 호텔 서울에서요 대국민 토론회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 나온 그 내용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로얄 호텔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연말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런 시범 운영에 앞서 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네,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뭐 중국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 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 체류 외국인만 가사 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한데, 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의 발제는 고용노동부의 이상임 외국인력 담당관이 했습니다. 아마 주무 담당관이니까요, 좀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주요 관심이겠죠. 내용을 보니까요,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도입하는 거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뭐 도입 방식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해외 사례도 좀 보고 국내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도입 방식을 이제는 세우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를 하겠다. 이 국내 현실을 고려해서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무래도 뭐 의사소통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지금 가사 근로자로 가사도우미로 가장 그래도 선호하는 물론 뭐 내국인을 선호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중국 동포가 선호 대상 1위로 뽑히는 거는 일단은 언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음식 문화 뭐 이런 것도 우리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 근로자를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과연 도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은 좀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냐.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뭐랄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거 이것도 대국민 토론회를 갖게 된 거기에 그래도 이 시동을 건 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러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에 지금 좀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죠. 그러나 지난해에서부터 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그와 관련된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정부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그 지정 업체를 통해서 관리 업체죠. 거기를 통해서 가사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 관리 업체로부터 좀 급여도 받게 되고 그 관리 업체로 통해서 좀 고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가사 근로자로서 또 그 뭐랄까요 근로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민간이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관리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입주보다는 그게 집에서 함께 24시간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 출퇴근 방식으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약간 가시화되어 갖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는 국민 토론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서 고용노동부가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몇 차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뭐 조정원 의원처럼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뭐 그런 가사근로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또 들여오는 것도 제도상 맞지 않다. 이 김도균 제주 한라대학교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 게 좋겠는가? 이 김도균 교수님의 얘기는 결국은 E7 왜 가사근로자도 결국은 전문 비자를 줘야만이 이 일을 하고 관리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이탈료도 줄어들 수가 있다. 이거를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가사도우미로서 가정부의 어떤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 전문성을 부여해서 전문 E7 비자 제도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내용도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시범 사업으로 이 외국인 고용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